단 3초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 한 대가 제 오른손과 인생을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송지우, 한때 쇼팽 국제 콩쿠르 최연소 입상자, 세계가 주목한 피아니스트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제 팔꿈치 아래는 사라져 있었고 피아노도 무대도 제 존재 이유도 함께 잘려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저는 커튼을 닫고 세상과 등을 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사람 없는 공원 벤치에서 들려온 소리. 라, 라, 솔, 라, 도. 완벽한 음정. 아이의 콧노래. 그 소녀는 땅바닥에 오선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쇼팽 악보를 기억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죠. 피아노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아이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송지우입니다. 아니, 송지우였습니다. 한때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피아니스트, 쇼팽 국제 콩쿠르 최연소 입상자, 클래식계의 새로운 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2019년 가을, 저는 26의 나이에 이미 카네기홀 무대에 섰고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영광만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단 3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과의 충돌. 그 3초가 제 인생 27년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지우야, 깨어나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몸이 둔하게 느껴졌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른팔이 너무 가벼웠어요. 이불을 걷어냈을 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요? 제 손은 어디 있어요?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분쇄골절이 너무 심해서 재건이 불가능했다고. 폐혈증 위험 때문에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오른손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정체성이었고, 제 꿈이었고, 제 존재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석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와도 고개를 돌렸고 심리상담사의 말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위로의 메시지들도 읽지 않았죠. 지우야, 밥 좀 먹어. 응? 엄마 부탁이야. 어머니는 매일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오셨지만 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먹어봤자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피아노를 칠 수 없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우리 집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노인스타인의 그랜드 피아노가 저를 맞이했죠. 검은 칠이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그 피아노는 제 12번째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천천히 건반 위에 올려놓았죠.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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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의 빈자리가, 그 침묵이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죠. 지우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같이 산책 좀 할까? 어머니는 매일 같은 제안을 하셨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아, 저 사람 파리. 예전에 피아니스트 아니었어? 불쌍하게. 그런 동정
어린 눈빛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피아노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손만으로 야상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 땅, 땅. 불완전했습니다. 반쪽짜리 멜로디였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여전히 송지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그래도 넌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엄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피아노 없는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머니는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밖에 나가보는 거야.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엄마도 더 이상 강요 안 할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죠.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 라, 솔, 라, 도. 누군가 음계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음정이었어요. 반음도 틀리지 않은 완벽한 음정.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벤치 옆 나무 그늘 아래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아이는 나뭇가지로 땅에 선을 그으며 계속해서 음계를 흥얼거렸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가 그린 건 오선지였습니다. 땅바닥에 5줄을 긋고 그 위에 동그라미들을 그려넣고 있었죠. 얘야, 뭘 하고 있니?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수한 눈망울이었지만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음표요. 음표. 그려요. 아이의 말투가 조금 어눌했습니다. 너 혼자 여기 있니?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민준이는 여기서 기다려요. 민준이라는 아이는 다시 땅바닥에 음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악보였습니다. 처음 8마디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죠. 민준아,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네. 민준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비 오는 소리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 음악 어디서 들었어? 공원에 있는 아줌마가 들려줬어요. 핸드폰으로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해요. 여기. 아이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음악이 다 보여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음감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마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민준아, 피아노 쳐본 적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아노가 뭐예요? 이 음표들을 소리로 만들어주는 악기야. 정말 예쁜 소리가 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도 해볼 수 있어요? 그때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어디 갔어?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다. 엄마 왔어요.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두지 말라고 했지? 왜 벤치에서 일어났어? 죄송해요. 제가 민준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준이 엄마시죠? 저는 송지우라고 합니다.
민준이가 땅에 음표를 그리고 있길래 아, 네.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폐를 끼쳤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민준이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준이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능이요? 저희 민준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악보를 외우는 능력도. 그만하세요. 민준이 엄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민준이는 지적장애 2급이에요. 특수학교도 겨우 다니고 있고요. 무슨 재능이고 뭐고 그냥 평범하게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민준아, 가자. 민준이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는 뒤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쁜 언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땅에 그렸던 음표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완벽한 음정으로 흥얼거리던 그 목소리도요. 저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꿈을 저 아이가 대신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민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쁜 언니,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땅바닥에 음표를 그리고 있었죠. 민준아, 언니가 민준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허락받을 수 있을까? 뭐예요? 피아노야. 민준이가 그린 음표들을 진짜 소리로 들려줄 수 있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그림이 소리가 돼요? 응. 정말이야. 그때 민준이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민준이 엄마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민준이에게 피아노를 들려주고 싶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민준이가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민준이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음악을 좋아하면 뭐가 달라져요? 장애는 없어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괜히 희망 같은 거 주지 마세요. 그게 더 잔인한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 아빠는 민준이가 3살 때 떠났어요. 장애,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저는 혼자서 민준이 키우느라 파트타임 3개씩 뛰고 있어요. 민준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님, 저도 지금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오른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전 세계 무대에 서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제 인생도, 꿈도, 정체성도 전부 잃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민준이 엄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님, 저는 민준이한테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준이가 제게 희망을 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민준이 피아노 보고 싶어요. 민준이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사흘 후,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준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와, 엄청 커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본 순간 민준이는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엄마가 소리쳤지만 민준이는 이미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워요. 이게 피아노예요? 응. 그래. 한번 소리 내볼까?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작은 별, 멜로디를 쳤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민준이는 숨도 쉬지 않고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예뻐요. 소리가 너무 예뻐요. 민준이도 해볼래? 저는 민준이의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하얀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 자, 한번 눌러봐. 민준이는 검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음을 눌렀습니다. 땡.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물론이지. 마음대로 눌러봐. 민준이는 하나씩 건반을 눌러가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땡, 땡, 솔, 땡, 도. 공원에서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물론 한 손가락으로 느리게 짚어가는 것이었지만 음정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민준이는 한 번 들은 음악을 모두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님,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민준이는 계속 피아노를 쳤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았죠. 민준아, 이제 그만 가야지. 엄마가 다가왔을 때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이거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민준아, 엄마님. 저는 민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가르쳐도 될까요? 무료로요. 저는 그냥 민준이가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엄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준이는 집중력도 오래 못 가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괜찮아요. 저한테는 시간이 많아요. 그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와서 피아노를 배우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준이의 첫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건반의 이름, 음표 읽는 법, 손가락 번호. 민준아, 엄지손가락이 1번이야. 그 다음 검지가 2번. 엄지 1번, 검지 2번. 민준이는 천천히 따라 했습니다. 집중력이 짧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10분만 지나면 다른 데를 보거나 딴짓을 했죠. 하지만 음악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자, 민준아, 이번엔 양손으로 해보자. 오른손은 멜로디, 왼손은 반주. 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왼손으로만 치는 것이었지만 민준이는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언니는 한 손으로만 쳐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언니는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파요? 응. 많이 아팠어. 마음이. 민준이는 제 오른팔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언니 대신 2 손으로 칠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악보를 읽거나 이론을 이해하는 건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고 따라 치는 것만큼은 천재적이었죠. 민준아, 오늘은 이 곡 해볼까? 저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틀어줬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마자 민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똑같이 연주했습니다. 몇 군데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멜로디는 완벽했습니다. 어머, 민준이가 진짜... 민준이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요즘 레슨 시간마다 함께 왔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고 민준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죠. 엄마님, 민준이를 콩쿠르에 나가게 하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민준이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콩쿠르요? 그런 거 민준이가 할 수 있을까요? 해볼 만해요. 6개월 뒤에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있어요. 거기는 장애 학생 부문도 따로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사람들 앞에서 엄마,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싶어요. 민준이 엄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민준이가 하고 싶으면 해보자.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던 레슨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준이는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마치 깃털이 떨어지는 것처럼. 깃털. 민준이는 중얼거리며 다시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나아졌죠. 그래, 바로 그거야. 민준이 정말 잘하고 있어. 제 칭찬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민준이가 갑자기 집중을 못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못하겠어요. 민준이 바보예요. 못해요. 아니야, 민준아. 넌 바보가 아니야.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언니도 처음 피아노 배울 때 엄청 울었어. 손가락이 아파서 잘 안 돼서.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새 잘하게 됐어. 민준이도 그럴 거야. 민준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민준이와 엄마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왜요, 엄마? 지우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가르치는 거 말이야. 그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쏟아붓는 거 아니니? 전 그냥... 엄마는 내가 걱정돼. 넌 지금 민준이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꿈을 대리만족하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는 민준이야. 내가 아니야. 그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결국 아이만 힘들어져. 엄마,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우야, 엄마는 내가 민준이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제대로 된 이유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민준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민준이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레슨 시간. 저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아파요? 민준이가 연주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언니, 얼굴이 슬퍼 보여요. 민준이는 피아노 의자에서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왜 피아노를 치고 싶어? 응,
민준이가 피아노 치는 이유가 뭐야? 언니가 시켜서? 아니면 민준이가 정말 좋아서?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 치면 기쁘거든요. 여기. 민준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세상이 예뻐 보여요. 전에는 무서운 것도 많았는데 피아노 치고 나면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의 순수한 대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요. 언니가 웃어요. 응. 민준이가 피아노 치면 언니가 웃어요. 언니, 웃는 게 제일 예뻐요. 그래서 민준이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준 것보다 민준이가 제게 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민준이의 선생님이 아니라 민준이가 제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콩쿠르 한 달 전이 됐습니다. 민준이는 쇼팽의 녹턴 업, 굿노 이를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기도 했죠. 민준아, 이 곡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연주하는 거야.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 밤하늘, 별. 민준이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처음으로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고 감정도 완벽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엄마도 제 어머니도 함께 박수를 쳤죠. 민준아, 넌 이미 준비됐어. 이제 무대에 설 준비가 됐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콩쿠르는 대형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연주해야 했죠. 민준이는 큰 소리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무서워했습니다. 민준이 엄마님, 민준이를 공연장에 미리 데려가 보면 어떨까요? 적응할 수 있게.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콩쿠르가 열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멈춰섰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 민준아, 언니랑 같이 가자.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준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와, 엄청 커요. 무대 위에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기서 연주하는 거야. 저 피아노. 민준이는 무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요. 민준아, 저는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대에 서는 건 무서운 일이야. 언니도 처음 무대에 섰을 때 너무 떨렸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걱정했어. 그래서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 사람들도, 무서움도, 긴장도, 오직 음악만 남았어.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도 그럴 거야.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민준이와 피아노만 남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같이 있어줄 거예요? 물론이지. 무대 바로 옆에 있을게. 민준이 혼자가 아니야.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었어? 민준이 엄마가 물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우리는 일찍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민준이는 그들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언니, 민준이 못할 것 같아요.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민준이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민준이는 민준이만의 음악을 하면 돼. 하지만 민준아, 언니가 민준이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민준이가 행복하게 피아노 치는 거. 그게 다야.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무대에서 즐기면 그걸로 충분해. 알겠지?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차례가 됐습니다. 15번 출전자 이민준 군. 무대로 나와주세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무대 입구까지 갔습니다. 민준아, 할 수 있어. 언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걸음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장애, 학생 부문인가 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건반을 바라봤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무대 옆을 봤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땡. 쇼팽의 녹턴.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며 피아노와 하나가 됐습니다. 한음 한음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 순수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 곡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뛰어나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민준이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민준이 해냈어요? 응. 해냈어. 넌 정말 멋졌어. 객석에서 민준이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장애 학생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특별 멘트를 했습니다. 이민준 군의 연주에는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음악의 본질, 순수한 감정의 전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준 연주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는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언니, 민준이 상 받았어요. 응.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해. 민준이 엄마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였죠. 민준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신이 났습니다. 언니, 민준이 이제 피아니스트예요? 응. 넌 이미 피아니스트야. 그럼 언니는? 민준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니도 피아니스트예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민준이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언니도 피아니스트예요. 선생님, 피아니스트. 민준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 음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서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는 피아니스트로.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고
작은 연주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훨씬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말도 더 잘하게 됐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늘었습니다. 음악이 민준이의 세상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송지우 피아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현재 1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이, 모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음악만큼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선생님, 오늘 새로운 곡 배울 거예요? 7살 지수가 뛰어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모차르트 배울 거야. 와. 좋아요. 레슨실에서는 여러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소리들. 어느 날 민준이가 아카데미에 놀러 왔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민준이는 키도 훨씬 컸습니다. 언니, 민준이가 동생들한테 가르쳐줘도 돼요? 물론이지. 민준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부드럽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구나. 음악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연결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아카데미의 모든 레슨이 끝나고 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치고 싶은 곡을 연주하기로 했죠.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변주곡. 왼손을 위한 곡입니다. 오른팔을 잃은 피아니스트 파울 디트겐슈타인을 위해 작곡된 곡이죠. 저는 눈을 감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땅, 다다당, 땅. 한때는 이 곡을 절대 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왼손만으로 어떻게 이런 곡을 연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단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곡이 끝났을 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우씨,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민준이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거니까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너 덕분에 언니는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됐어. 다시 꿈을 꾸게 됐어. 민준이도요. 언니, 덕분에 민준이는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뿐이라는 것을. 저는 무대 위의 피아니스트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 후, 민준이는 장애인 재단에서 주최하는 희망의 콘서트에 초청받았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죠. 민준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응? 민준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민준이랑 언니랑 같이요. 듀엣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언니는 왼손으로 치고 민준이는 두 손으로 쳐요. 그럼 완벽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도 무대에 서야 해요. 언니의 음악을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 그것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민준아, 언니는 두렵거든. 괜찮아요.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민준이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음악을 들려주면 되라고요. 언니도 그러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니의 음악을 들려주면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민준이가 제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민준아, 같이 하자. 콘서트 당일 4년 만에 다시 무대 뒤편에 섰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의 긴장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긴장은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우리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500석이 넘는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제 옛 동료들도 있었고, 음악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는 어머니와 민준이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큰 피아노였기에 2명이 앉아도 충분했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연주할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입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 혼자 연주하는 곡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듀엣 버전으로 편곡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 저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함께 잃었다 곡이야. 또는 지인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44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음악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아 연주하겠습니다. 우리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음을 쳤습니다. 땡. 슈베르트의 즉흥곡. 저는 왼손으로 저음부와 중음부를 담당했습니다. 민준이는 양손으로 고음부와 화음을 담당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연주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마치 하나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2사람의 이야기가, 2사람의 감정이 하나로 녹아들었으니까요. 저는 연주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을. 예전에 저는 완벽한 기교, 흠없는 연주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음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영혼과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연주하는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 저와 민준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반을 눌렀습니다. 땅. 웅장한 화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곡이 끝났을 때 잠시의 정적,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있어서 민준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나는 여전히 피아니스트구나. 내 음악은 끝나지 않았구나.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제 옛 스승님이셨던 김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지우 씨,
난 4년 전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오늘 무대를 보고 깨달았어요. 당신은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됐다는 걸. 감사합니다, 교수님. 음악 평론가들도 찾아왔습니다. 송지우 씨,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음 날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의 공연이 소개됐습니다. 장애를 넘어선 음악, 송지우 이민준 듀엣 감동 선사, 한쪽 팔 잃은 피아니스트, 장애 소년과 함께 무대 복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음악의 힘. 기사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교육청입니까? 저는 송지우, 피아노 아카데미의 송지우입니다. 저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장애 아동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년 후 송지우 음악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가 생겼고 30명의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명이 넘는 장애 아동이 무료로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희망의 콘서트를 엽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서서 그들의 음악을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올해 콘서트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독주회. 이제 16이 된 민준이는 당당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쇼팽의 발라드 한 번입니다. 민준이의 말투는 이제 거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곡은 제 선생님, 송지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 연주를 바치고 싶어요. 민준이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한 번, 웅장하고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곡. 민준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기교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탁월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민준이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공연이 끝나고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땠어요? 완벽했어. 민준아, 정말 완벽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전부 내 노력이야. 내 열정이고 내 재능이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민준이를 믿어줬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민준이 엄마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그녀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났을 때만 해도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워낙 훌륭한 아이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민준이를 믿어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애만 봤는데 선생님은 민준이의 재능을 봐주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민준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전부 음악 덕분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엄마님도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민준이를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32살입니다. 사고가 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세계 곳곳의 무대를 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천 명의 박수를 받으며. 하지만 지금의 제 삶이 그때보다 불행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의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카데미로 출근할 때마다 저는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가 새로운 곡을 마스터할까? 오늘은 어떤 아이가 처음으로 완주할까? 오늘은 어떤 아이가 환하게 웃을까? 선생님, 저 오늘 이 곡 다 외웠어요. 7살 수진이가 뛰어들어옵니다. 뇌병변 장애로 손을 잘 쓰지 못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 한번 들어볼까? 수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별을 연주합니다. 느리지만 한 정성스럽게. 곡이 끝났을 때 저는 박수를 칩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요, 엄마.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피아노가 제 전부였습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피아노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왼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느린 템포로 감정을 담아. 곡이 끝났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지우가 자랑스러워서.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엄마는 사고 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 내가 다시는 웃지 못할까봐, 음악을 영영 놓아버릴까봐. 그런데 넌 다시 일어났어. 그것도 전보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저 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하려고요. 정말? 민준아, 그거 대단한데. 네. 그리고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님.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저처럼 음악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민준아, 내가 무엇을 하든 난 응원할게. 선생님이 함께 있어 주실 거죠? 물론이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민준이는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교문을 들어서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갈 거야. 내가 할 일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야. 더 많은 민준이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장애를 넘어선 음악의 힘이라는 주제로요. 오늘도 한 대학교 강당에 서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우입니다. 저는 오른팔을 들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6년 전 사고로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도 함께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꿈도, 정체성도, 존재 이유도. 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민준이의 사진이 나타납니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환경적인 장애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장애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저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갑니다. 무대 위에 준비된 피아노. 제가 여러분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왼손을 건반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왼손만으로 편곡한 버전. 완벽하지 않습니다. 원곡의 화려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주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의 여정, 그리고 사랑. 곡이 끝났을 때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저는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무대에서 빛나시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걷기 힘들어요. 무용을 전공했는데 이제 춤을 출 수 없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춤은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무용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용은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춤을 가르칠 수 있고, 안무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학교에서 첫 독주회 했어요.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뜨어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네, 민준아.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노력이야. 내 열정이고, 내 용기야. 선생님, 사랑해요. 민준이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정말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한 음을 쳤습니다. 땡. 그 하나의 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심이 담긴 소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음악이야.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가르칠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직 만나지 못한 희망들을 상상하며, 오른손은 없지만 왼손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저는 오늘도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